함부로 속마음을 내비치지 말라. 인생이 달라진다. 네, 부처님 말씀에 함부로 속마음을 내비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면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지고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자신의 속마음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면의 속마음을 신중하게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은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행동의 일관성 속마음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행동과 가치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내면의 진실과 일치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후회의 최소화 속마음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불필요한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개선 속마음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를 고려하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고 서로에게 배려와 이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 속마음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한다면 내면의 조화와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자신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속마음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내면의 진실과 일관되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자기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며 타인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와 존중의 문제 속마음을 드러낼 때는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와 존중을 고려해야 합니다. 함부로 드러낸 속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훼손하거나 존중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신중하게 속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당할 위험성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면 이를 악용하거나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속마음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속마음을 공개하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주의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속마음을 드러낼 때는 상황과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보호와 개인적 경계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보호와 개인적인 경계를 지키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서 속마음을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으면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낼 때는 신중함과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자신을 보호하면서 필요한 때에만 속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면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지고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자신의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자기 컨트롤의 어려움과 불안,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컨트롤의 어려움 속마음을 너무 즉각적으로 표현하거나 드러내면 우리는 자기 컨트롤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감정이 과도하게 폭발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컨트롤은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의 유발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는 반응이나 평가를 걱정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불확실성과 비판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공개하는 것이 불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와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 경계의 해침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개인적인 경계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상황에 대해 자신의 속마음을 공개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계를 지키면서 속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때는 신중함과 자기 컨트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속마음을 나누기 전에 상황과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하고 필요한 때에만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말 선택말을 할 때는 상황과 상대방의 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비판이나 혹평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자비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말씨 선택은 상대방의 심정과 상황을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손하고 존중하는 언어 사용.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공손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의 바른 표현과 상호 존중은 원활한 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판 대신 건설적인 피드백 제공.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그 비판이 건설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장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타이밍과 장소 선택.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는 상황과 장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적인 장소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조절.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적절한 언어와 톤 사용. 말투나 톤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화로운 대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언어와 톤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대화에서 적절한 말 선택과 자비로운 언어 사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은 진실을 가릴 뿐만 아니라 신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파괴하고 상호 간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며 진실을 말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신뢰 파괴. 거짓말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파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이 사실에 근거한 진실입니다. 거짓말을 통해 이 신뢰를 훼손하게 되면 상호 간의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상황 악화. 거짓말은 혼란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뒷받침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면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신뢰 훼손. 거짓말은 자신의 내면과 마음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 내면의 진실과의 불일치로 인해 내면적인 불안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진실을 말함으로써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력. 진실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집니다. 진실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진실은 문제 해결과 협력을 촉진하며 양질의 대화와 소통을 이끌어냅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키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노를 통제하라. 분노는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와 인내심을 기르고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통제하고 자기 통제와 인내심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관계 파괴. 분노는 대상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부추기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노로 인해 어떤 말이나 행동을 취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통제함으로써 상호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과 결정. 분노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나 취하는 행동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통제함으로써 상황을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분노는 신체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혈압 상승, 심장 질환, 수면 문제 등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분노를 통제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개선. 분노를 통제하고 인내심을 기르면 대인관계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심과 관용을 발휘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면 상대방과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지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를 통제하고 자기 통제와 인내심을 기르는 것은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라. 사랑과 관용은 우리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해심과 친절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과 관용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것은 우리의 상호작용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핵심입니다. 상호 이해와 연결. 사랑과 관용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줍니다. 이해심과 동정심을 발휘하면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심리적인 연결이 강화됩니다. 친절과 배려. 사랑과 관용은 친절과 배려를 발휘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면 상호 간의 대화와 상호작용이 원활해지면 긍정적인 에너지와 행복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과 용서. 사랑과 관용은 갈등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나 이해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랑과 관용을 베풀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 영향력과 행복. 사랑과 관용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면 상호 간의 관계가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지면 행복과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것은 우리의 대인 관계와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상호 간의 이해와 풍요로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관찰과 깨달음. 자기 깨달음을 통해 내면의 속마음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기 관찰은 우리의 행동과 말을 자각하며 내면의 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관찰과 깨달음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기 깨달음을 통해 내면의 속마음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권유하셨습니다. 내면 성장과 변화. 자기 관찰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을 자각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패턴이나 편견, 부정적인 습관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기 관찰을 통해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 자기 관찰은 객관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주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와 감정 조절 자기 관찰은 내면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자기 관찰을 통해 어떤 상황이나 상황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에게 더 나은 대응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과 지혜의 발전 자기 관찰과 깨달음은 지혜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더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얻게 해주는 경험입니다. 자기 관찰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진실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더 높은 수준의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관찰과 깨달음은 우리의 내면 성장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내면을 조사하며 자각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버전의 자기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